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게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좌파가 자충수로 망한다는 것은 좌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뜻이죠. 자충수로 망한다. 왜냐? 허영심과 오만 때문입니다. 허영심과 오만. 그 좋은 증거가 이 조국 씨입니다. 오늘 조국 씨는 법무장관 후보자죠.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불철저하고 아니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 그러면서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 그 딸이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제1 논문 저자로 그 아주 어려운 난해한 병리학 논문의 제1 논문 저자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이름이 오르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생이란 직함이 빠진 배경, 이게 고려대학교 입시에 반영된 과정을 조사를 하면은 이것은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법이 없다,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검찰이 밝혀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조국 씨가 더욱 명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의 불찰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고 제 인생 전반을 돌아보고 있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여 저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새겨 듣고 저 자신을 채찍질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부정입학 논란은 가짜뉴스라고 했잖아요. 부정입학 논란은, 딸의 부정입학 논란은 가짜뉴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는 송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바꾸더라도 반드시 법무장관은 되어야 되겠다. 그 집념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가 뭡니까? 문재인 정권을 영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검찰, 경찰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권력기관 개혁이지. 권력기관을 하수인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마치 국민들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개인 조국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놓을 수 없다. 완전히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법무장관 직은 차지해가지고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는, 권력기관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족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가족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위선이. 지금 대한민국에 조국 씨 아니면은 개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순교
순교하는 사람의 고백같이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무겁게 했습니까? 자신이 무겁게 했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삶을 국민 눈높이와 호흡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장난에 과연 몇 사람이 속아 넘어갈지. 물론 극좌 세력은 계속 이런 조국 후보자를 지지할 것으로 보는데 양식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다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 조국 씨가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석을 하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가치관과 사고 체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호맹 활동, 즉 1991년에 산호맹 활동, 산호맹은 뭐냐 하면은 이게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단체입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이적 단체로 판시되면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전향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 14일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91년의 사회주의 혁명, 폭력혁명입니다. 폭력혁명 노선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암호가 있습니다. 이 조국 씨는 며칠 전에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사회개혁을 하겠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버리겠다. 그래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독재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 그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위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1991년 활동을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1991년에 전두환 정부입니까? 그게 박정희 정부입니까? 1991년의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어요. 노태우 정부는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 정부는 제6공화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을 독재 정권이라고 멋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6공화국을 독재자로 본다면은 그것은 한반도 전체에서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빼고는 어떻게 노태우 정부를 우리가 뽑은 노태우 정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경제민주화라고 했어요. 이제 이자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고,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개혁하겠다고 했으니까 왜 조국 씨가 법무장관이 꼭 되어야 하느냐? 대통령이 특명을 받았다는 거죠.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법무장관은 검찰,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니까 검찰, 사법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하라. 사회주의 혁명을 하되 이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하라.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권력개혁이라고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라. 는 특명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씨를 국민들 앞에 어떤 식으로 소개를 했느냐? 법과 원칙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 대표 법학자라고 했습니다. 법과 원칙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 대표 법학자다. 즉 조국 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적 혁명 노선, 그게 법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법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지금 변칙과 편법 또는 불법의 달인으로 밝혀져도 문재인 씨의 눈에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원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를 법무장관으로 앉혀가지고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도록 해가지고 합법적 형식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가져가고 그것을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결시켜서 남북 연방제라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데 거기에 장단을 맞추든지 아니면은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포석으로서 조국 씨를 앉히려고 이렇게 길을 쓰고 있는데 언론의 이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게 이런 점에서 좋습니다. 언론 자유가 살아있으면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 씨의 본질,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의 경쟁적 보도입니다. 언론의 경쟁적 보도. 그러면은 앞으로 사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난국에 처한 조국 씨를 구하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는 국익과 국민과 국군을 위태롭게 하는 한일 정보 보호 협정까지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발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조국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국에 준 사명이, 밀명이 바로 자신의 생명과 정권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도 대한민국도 물러날 수 없는 분기점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